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지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지금 단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 운영 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열리기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진짜 아쉬운 거는 이런 그 여론을 환기시키고 민주당을 압박하려면 중도 보수 전체가 다 한 목소리를 낼 때 이게 훨씬 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좀 분열돼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난 얘기지만 한동훈 전 게시판 문제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 통합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다 같이 민주당과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내고 단식했다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당 내에서도 야 그 단식하는 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다 한동훈 전 대표 그 징계하고 했던 거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당내 리더십 그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요. 아쉬움이 있어요.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얘기로 넘어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사수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다라는 진위가 잘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는 타이밍에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이해운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도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당연히 뭐 오늘 오후에 공지를 한 거기 때문에 한동안 상임위는 열리는 게 힘들 것 같고 저는 근데 다만 송호석 원내대표가 이제 나름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국회는 쉬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야 되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단식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지금 상임위를 안 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또 단식장에만 모여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폭정들이나 입법 거의 독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사실 주장할 수 있는 게 뭐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상임위장 가서 사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이게 뭐 국민들 뭐 대다수에 계시는 분들은 뭐 너네는 맨날 싸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는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장 가가지고 이런 거를 질의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하면서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어떤 뭐 계획이나 전략 하나 없이 당대표 단식하고 있으니까 특검 받아야 되니까 상임위를 쉰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보이콧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임위 역할이 국회의원들의 본업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열리면 그날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다 청문회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내려고 안 하고 단식장에 다 모였고 이미자 의원도 그렇게 하고서는 단식장에 가 있더라고요. 대표 옆에.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셈법도 좀 있지 않았을까. 단식장에 와 계시긴 한데 오늘 제가 점심 먹는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미자 의원님께서 뭐 단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냥 봤다라는 제보를 해드립니다. 식당은 여의도에 있는 하동관이라고. 하동관 못 참지. 추운 날은 맛있어요. 하동관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맞아요. 파 완전 진짜. 특이 25,000원이고 너무 비싸요. 특이 25,000원이에요. 25,000원. 와, 진짜 저는 일반이 19,000원. 저는 도시락 싸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뭐 여러 의미로. 와, 근데 가끔씩 점심 때 밥 사 먹으면 이거 물가 어떡해.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다른 언론계 선배가 쓴 글 중에 정말 재밌게 읽은 게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 최고치가 3,300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문재인 그 3,300일 때 얼마냐면 1,100
1120원인가 1120원. 그때도 높다고 근데 난리였잖아요. 1120원에서 지금 1,500원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한 30%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모든 자산의 가치가 30% 떨어진 거예요. 우리 저 강남 집값이 미국 사람이 그냥 달러로 산다고 봤었을 때는 30% 그냥 올라야 똑같은 가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외국인이 봤을 때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그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게 건 아니에요. 아니죠. 샘 올트만이 AI 혁명하고 뭐 저 그래픽 카드 젠슨 황이 하니까 한 건데 어쨌든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원화의 가치가 왕창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고 한 것도 사실 반감돼서 그럼요. 적용돼야 돼요. 맞아요. 물론 네. 뭐 경제 전문 기자 또 하셨었으니까. 그 주식 오른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좀 이상해요. 어쨌든 저희 경제 관련해서는 또 맨날 말하고 있는데 특집으로 한번 해서 저희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편성을 또 할 거니까요. 네, 경제 얘기는 할 때 또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엄청난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매일매일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달라졌어요. 왜냐면 열차 위상이 달라졌어요. 여기 네. 5명일 때 오셨어요. 5명이라 5만 명일 때 진짜? 왔었을 때 5명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거의 5만 명 그럴 정도 때부터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동접 5만 명. 동접 5만. 근데 지금은 50만 명이 넘는 600만 명. 600만 명. 지금. 입국열차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김준 대표님께서 하시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뿌뿌뿌뿌. 뿌뿌 원, 투 뿌뿌뿌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저희 뿌뿌뿌 하는 순간 20만 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 네.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 깜짝 매일매일 놀랐어요. 매일매일 동접자 수가 지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갱신하고 대한민국 있어요. 환율이 왜곡되는 것처럼 숫자가 막 공이 2개 붙었다 하나 붙었다. 네. 박세현 앵커께서 이렇게 네. 매일 네. 본인의 그 열정을 갈아 넣고 마치 정말 열정페이 음, 이걸로 하실 때부터 잘 되겠구나 감사해요. 생각했었는데 열정페인 거 아셨네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요새 실시간 채팅창도요 엄청 빨리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오늘은 맞아요. 너무나 모든 대동단결해서 그런지 평안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신님, 시민님, 박수연님, 산길님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되지? 티오룬님, 입국열차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해운 청문회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김종혁 위원 응원하러 율리 소명 같이 다녀오신 우리 김종혁 최고와 함께 하신 김준호 대변인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어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전에 나와 계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사실 김정혁 최고가 들어가셔서 한 꽤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1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들어간 다음에 11시 반쯤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도 인근에 계시면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나온 다음에 또 응원해주시는 인파가 너무 많아서 김종혁 최고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너무 추웠는데 너무 와주셔가지고 김종혁 최고도 계속 날 추운데 이렇게 계시는 게 본인이 이제 마음이 되게 쓰인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었거든요. 예,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직접 와주시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달합니다. 김종혁 최고 아닙니다. 김종혁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김종혁 대표로 대표되는 당의 가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의 가치,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 운영 가운데 가장 기본은 표현의 자유이고 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침해될 수 있는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도 다 연관된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이조 시대 먹고 왕조 시대에도 야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 그랬어요. 뭐 그리고 우리가 임금님기 당나귀기 그거 왜 나왔겠습니까? 어디에서든 누구든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김정욱 선배가 한 얘기가 과연 이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가?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 얘기는 당 대표나 당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징계하려고 하고 윤한홍 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당 운영과 관련해서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왜 그건 징계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징계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세력의 특정 뭐 발언만 가지고 그 사람만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또 우리 김종혁 최고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 입국열차에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매운맛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조목조목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징계 권고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윤리위가 중앙당사 5층에서 열렸는데 빨리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안 내려오시길래 이제 함은경 마폴 위원장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커피를 좀 들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올라갔는데 이게 걸린 시간에 비해서 윤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가 나오셔가지고 뭐 더 자세히 당사자로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들어갔었을 때 김종혁 최고가 이제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고 이제 그쪽에서 윤리위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윤리위원회에 지금 내가 기피 신청을 하고 싶은데 당신네들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기피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판결할 때 피고인에게 이 판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보를 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대기실로 돌아오셨어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사실 무슨 가면 쓰고 무슨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누군지 알려달라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가 계세요라고 해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김종혁 최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대기 시간이 오히려 더 길었어요. 윤리위가 진행되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종혁 최고의 말씀으로는 나가 계세요가 아니라 물러가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앉아 있다가 다시 불러서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명찰을 하나씩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혁 최고가 이제 확인하고 말씀을 했던 게 그거죠. 나는 윤리위원장 당신을 기피 신청하겠다. 윤민우 당신을 기피 신청하겠다. 역시 김최고 세게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윤리위원회 그 윤민우 위원장을 기피 신청한 이유는 심플하죠. 한동훈 대표의 제명 결정문에 보면은 김종혁 최고의 이름을 이제 지칭하면서 그렇죠. 뭐 마피아다,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다 지금 그 결정문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다 아는 상황 속에서 그 윤리위원장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질문 자체도 서로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도 질문할 때 궁색한 거죠. 따지고 들어봤자 질문해봤자 본인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그런 윤리위원회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질문을 떠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2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저런 두 가지 정도 질문밖에 안 받고 오히려 김종혁 최고가 준비해간 입장문을 읽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네들을 기피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나가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엄청 하면서 한 30분 정도 사람을 기다리게 했더니 불러들여서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오늘 자정까지 기피 신청서를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실제로 대화한 시간은 한 게 없어요. 몇 분 없네요. 네, 이게 시간 순서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김종혁 최고만 드리고 지웠는데,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당원 당규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변호사도 몇몇 분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언도 없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답정노로 해가지고 김종혁 최고 당시는 당원권 징계 2년 확정에 이제 이거를 깔아놓고 나타났는데 김종혁 최고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우 맵죠. 압살 그러니까 하셨겠죠. 중앙일보 또. 편집국장까지 하셨고 아유. 그다음에 법조팀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만주 변호사급은 되시는 분이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막상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회의 시간은 결국에는 10분 20분 남짓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자분들 앞에서 했던 백브리핑 시간이 더 길었고 윤리위원회가 제가 이제 아침에 가니까 제가 좀 일찍 갔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계시는 당직자였나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살짝 하신 얘기가 너무 이제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윤리위원장이 정문으로 못 들어갔대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쪽문으로 들어가서 다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하길래 기세에 밀렸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했던 얘기가 명분이 없는 짓을 하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하고 오시라고 했고 뭐 김종혁 최고야 뭐 처음 올 때부터 당당하죠. 늘 당당하십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징계가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피 신청에 관련돼서도 아마 답을 본인들이 못 내릴 거예요. 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사실 본인의 사감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한 결정문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넣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을 8쪽에 걸쳐서 계속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 깜짝 놀란 건 야, 우리 당원 당규 그 윤리위원회 규정이 이렇게 꼼꼼했구나. 뭐냐면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그때 놀랐어요. 이 기피 신청이라는 게 뭐 사법 체계 내에서는 있는 제도죠. 근데 대부분 뭐 당에서 뭐 그럴 일까지야 있겠어 했고 안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와, 그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역시 우리가 당원 당규는 잘 만들었구나. 네. 이게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뭐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휴먼 에러 얘기하는데 우리야말로 이 윤리위원회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휴먼 에러에 기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기피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마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당사자니까 꼼꼼히 윤리위원회 규정도 다 봤을 거고 좀 놀랐습니다. 이거 기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또 판단해서 너가 기피했지만 나는 안 피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논의를 하겠죠.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중요한 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빠진다라고 한들 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결론이. 뭐. 자, 그렇다면 지금 2년 권고가 나왔는데 그대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원권 정지 2년이 그대로 뭐 정광준에서는 될 거다. 될 그렇게 될 거다. 뭐 낮춰도 1년인데 뭐 1년이냐 2년이냐 그게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2년이라고 하면은 향후 총선까지 활동을 향후 총선 예비 후보 기간 잠깐 거기까지 포함이고 그렇죠. 본 후보 근데 등록은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이 지금 저는 이 상황대로 보면 윤리 그 결정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극적인 그 타협 협정이 없다면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최고나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당 지도부가 내리는 결정이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이 당 지도부가 바뀔 거고 당연히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도 뭐 2년 당대표 임기가 2년이고 최고위원 임기도 2년이니까 또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할 경우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텐데 그때는 정말 보수 다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대통합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징계 이런 분들 복권해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고위 의결로. 지난번에 장해찬 있죠. 장해찬 그 무소속으로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복당 신청했을 때
복당 받아준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최고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뭐 2년을 주든 1년을 주든 그거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도부 변화에 따른 우리 당 기조 변화 여기에 따라서 복권이 되는 그런 걸 오히려 더 현실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지금 김최고와 관련한 오늘 2년 당원권 2년 정지의 권고가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묶어서 어떤 당내의 갈등 봉합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해보셨죠? 저희 말했죠. 뭐 저희 이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해야죠. 네. 뿌뿌뿌. 예, 저는 또 어려운 질문만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질문을 주실 거잖아요. 네. 요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그리고 김종일 최고에 대한 징계는 당에서 친한계를 제거하려는 의도이다. 이건 너무 쉽죠. 친한 개를 제거하려고 그렇죠. 하는 친한계. 거다. 그러니까 친한계 그냥 뿌리 뽑는다. 친한계 뿌리 아. 뽑자. 우리 김준호 아니 김준호 대변인이 왜 X를 들었는지 알겠어. 그쵸. 그냥 친한 개가 아니라 그 쇄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탄 반계엄 세력을 하는 것이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아니 그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한 거지. 찬탄 세력 또 계엄에 반대했던 세력 이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지 친한 개로 국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려고 약간, 해서 X자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저분들은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굳이 넓게 펼쳐보면 이제 저 같은 애들을 뭐 찍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윤리위나 한동훈 대표의 징계가 통과되는 순간 저는 해산할 확률이 충분히 높은 원포인트 윤리위원회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만 빨리 그다음에 우격 따짐으로 그냥 밀어넣고.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실 지도부의 생각이 윤리위의 생각이고 네. 지도부의 생각이 이제 친한계를 아예 뿌리 뽑아서 집토끼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이라면 아니 한동훈과 김최고를 이런 식으로 당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타격 받지 않으시겠어요, 대변인님?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그 한동훈 대표께서 뭐 징계를 어느 수위 정도 받느냐라는 뭐 예측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6개월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예. 윤리가 6개월을 줄 것 같다라고 했고 왜 제명이나 이제 탈당 공고를 안 했냐면은 지금 딱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시위도 근 뭐 10,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풍이 엄청 강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제명까지 시키면은 한동훈 대표의 사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마저 야 너네 제정신이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어느 수준에서는 징계를 주면서 발을 묶는 게 낫지 제명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몸값이 더 커진 거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가 더 강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한동훈이라는 사람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게 만들면은 다 와야 될 거야.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패착이 됐고 이 지도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스텝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청구하고 거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제명이라고 그걸 또 홀라당 받아버린 윤민우 그 여상원이었나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수하로서 역할을 했던 그 윤민우 교수가 실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다. 제명을 결정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왔다. 오라고 교수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잣대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면 정치적인 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 형법에 이런 게 있어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원 훔친 사람은 100원 훔친 죄만 묻는 거예요.
1,000원 훔친 사람은 1,000원 훔친 죄를 물어야 되고. 근데 굳이 비유를 빌자면 뭐 그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각생에게 퇴학 조치 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게 그러면 왜 시작됐느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나 관심도 안 가지고. 심지어 오늘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른바 친한계. 근데 뭐 친한계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정치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갖고 있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정파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뭐 그런 아까 얘기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엄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당내에서 소수잖아요. 그 소수인데 이 소수가 언젠가 당권을 잡거나 정치적 제기를 했을 때 본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극구 지금 아니면 한동훈 못 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네. 저는 신동욱 의원이 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계엄 투표 현장에 국회에서 18명만 계엄 해제 투표를 했지만 2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국회 본청에. 국회 본청에 추경호 의원, 정희용 사무총장, 조지현, 김용태도 있었네요. 뭐 거기 신동욱 선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계엄 해제 투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 그거에 대한 원죄 의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정치를 한다 할 때 그때 그러니까 계엄 해제 투표 때 당신 뭐 했냐? 이게 나중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쇄신파들이 당권을 잡게 되면 그때 그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그런 사심은 버립시다. 대운과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건 좀 감수해야죠.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됐지 맞아요. 뭐. 사과를 해야지. 아니면은 뭐 누구처럼 잠깐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그래도 되고.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큰 대의가 있잖아요. 대의를 그래서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장동혁 대표가 1월 2일인가 그 만나셨죠. 신년 인사회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원로로부터 얘기도 듣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개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라. 개인 생각이라는 게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일까? 그거구나. 이게 그런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거기에서 탈피해야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너무나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 그 대표적인 분이 또 자꾸 얘기하지만 이해운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사익도 추구하고 대의도 실현해야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어쩜 이렇게 평화롭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지. 왜 저 평소에 시끄럽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게시판이? 저도 지난 방송 때는 너무 힘드셨죠 사실. 게시판이? 아니에요. 패널들끼리 같은 국민의힘 분들이 나오시는데도 저도 그래요. 저 오늘 그 방송을 MBN에서 누구랑 했어요? 서정욱 정욱 형이랑 하는데 서정욱 선배랑 이제 둘이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근데 제가 이거 반박을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고 근데 서정욱 그 형님이 또 인성은 괜찮아요. 다행이야 인성은 괜찮아서. 근데 언제나 스마일이시잖아요 선배도. 근데도 저도 힘드셨으면은 우리 김준호 대변인도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엘리베이터 갈 때까지 모셔가요. 왜냐면 싸울까봐. 설마. 그러니까 뭐 반농담 반진심. 저희가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김기영 화이팅. 인천 연수을 화이팅.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저도 방송하면은 요새 한 명은 저와 같은 쇄신 혁신파 이런 분이 있고 또 한 명은 지도부 다른 지금의 이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내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네. 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나. 넓다. 네, 아유 참.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게 정말. 하나로 모아진다. 저는 그래갖고 그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도 41%가 얻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살을 더 붙이면 되거든요. 진짜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국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총선도 있고 대선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저 아까 채팅창에 저는 안 올라가는 거였어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헬렌님, 제이제이님 그리고 많은 분들 응원 감사드리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입국 열차가 알고리즘을 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근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1,000명을 넘었어요. 요새 이 저희 정도예요? 입국열차 진짜 잘 나간다니까요. 네, 기여를 많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설국열차 보면은 이렇게 잘 나가면 맨 끝칸에서 앞칸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제 다 같이 앞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 갑니다. OX 하나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에요. 자, 지금 이해운으로 시작을 해서 김종영 최고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어제였죠?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약간 버건디 바탕에 혼자 나오셔서 2분 정도의 영상을 올리셨는데 저희 따로 안 보여드려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2분가량의 영상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OX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잘하신다. 자,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 나가기 전에 한번 뿌뿌하고 갈까요? 원, 투, 뿌뿌뿌뿌. 사과하란 요구에 부응했다. O. 부족하다. X.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진심이냐고. 저는 진심이에요. 부응했다. 사과하란 요구에 충분했다. 전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입장을 내려고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 플러스로 사실 이게 다들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 뭐 개혁신당 패널 그리고 그 당권파라고 하는 저희 당 패널들도 이 사안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고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었나요라고 전제를 꼭 깔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일은 사실은 굳이 사과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뭐 도의적인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뭐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을 사실 주장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뭐 1년 넘게 이게 뭐 끌어왔니 어쩌니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당 내부에서나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게 혐의 없음으로 다 2024년도에 마무리된 거를 굳이 지금 요 근래에 다시 꺼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가을께 장동혁 대표랑 이 지도부들이 갑자기 그 몇몇 젊은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당원 게시판이 뭐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둥 이제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온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했던 거는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두가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까지가 저는 맞지. 무슨 저쪽에서 하는 논리가 딱 전형적인 민주당 논리잖아요. 뭐 악어의 눈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과도 아니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럼 정치하면서 사과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사과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만큼은 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할 만큼 했다. 예, 평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할 거는 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요구에 충분했다. 거기에 충분히 부응했다. 그러니까 굳이 사과할 필요도 없는데도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네. 할 만큼 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보류하겠다. 그리고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거잖아요. 공을 이제 그쵸. 핑퐁 친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핑퐁 치는데 우리가 탁구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할 때는 아무 스핀도 주지 않고 이렇게 랠리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승부를 내야 할 때는 이 탑 스핀을 싹 세게 매기거든요. 그럼 그걸 받잖아요. 그럼 스핀이 먹혔기 때문에 잘 받더라도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 탑 스핀을 세게 먹인 공을 한 대표에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든 간에 이거는 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비유 아니, 좋다. 그래서 비유 좋아. 아니 사과하랬더니 사과만 했으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사과만 했으면 그 이른바 당권파나 박민영 대변인이나 장해찬이나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사과였습니다. 역시 사과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팀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사과했어? 그럼 다 인정했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져. 그럼 책임지려면 자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것이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플레이를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리시브를 한 거예요. 그 리시브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이 공을 받는 사람이 또 평가하겠죠. 이 새끼 공을 또 이렇게 스핀을 먹여서 줘? 라는 것과 그래 뭐 같이 랠리 길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사과를 한다고 했더라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대척점에 서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과라는 건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 대표가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상의를 하셨나요? 메시지를 전적으로 혼자 쓰고 혼자 결정해서.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시간, 혼자 네. 결정하는 건 없어요. 경청하죠. 주위 참모들로부터 참모들의 이야기도 듣고 예. 또 아마 원내에 있는 이른바 뭐 친한계 의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뭐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뭐 그동안 친한계로 구분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조언했을 거고 저는 그걸 종합해서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혼자 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문구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세요? 혼자 쓰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검토를 함께 해보나요? 아니면은 제가 아는 걸로는 SNS는 본인이 직접 쓴다. 그럼 어제 그것도 직접 썼을. 근데 이런 중요한 메시지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자.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앱이라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 저 당대표 저 사퇴하실 때는 먼저 기억하죠. 하신 맞아요.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당대표 사퇴 하고 너무 크다 메시지. 마지막 순간에 맞아 당대표실에 대변인 계셨고 저도 뒤에 가긴 했었는데 네. 맞아 쓰신 다음에 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고 바나나 우유 나눠 먹고 바나나 우유 못 참죠. 스트레스 받을 때 당을 폭발시키려면 바나나 근데, 우유만 한 게 없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저 지난번에 2시간 하고 갔어요. 아니, 저 2시간 10분. 저 2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아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빈혈이 오더라고요. 1시간 했기 때문에 꽤 네. 오래 해서 맞습니다. 끝나가는 줄 알고 저는 근데 한 50분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제가 YTN 밤 10시에 방송했어요. YTN 밤 방송 10시. 그 정도로. 근데 네.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새 진짜 어려워요. 당이.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메시지를 누가 쓰는지 여쭤보냐면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국민이자 한 사람의 이제 또 앵커로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많은 말을 듣고 쓰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치적인 메시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아예 결론을 줘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 듣자마자
이런 결단을 한 건 굉장히 큰 결심이라는 거 알겠는데 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찝찝하게 했어야 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을 아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 대한 징계는 이것이 아쉽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화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첫 시작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그것과 별개로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들렸냐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는 사과해 줄게 라고 들릴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뭐 많은 분들이 또는 호사가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대해서 그다음에 사과할 때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끊을 거면 뭐 정확하게 끊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쓴 것도 아니라는 거는 이제 2호선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윤리위원회가 하는 행태나 지금 보는 게 한동훈 찍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침소봉대를 하다 못해서 거의 뭐 침으로 산을 만들고 있는 상황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억울하지만 거기에다가 가족들한테까지 필요 이상의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뭐 미래, 보수의 미래라고 많이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조언을 받은 것도 많았던 것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까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죄송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쓸데없는 또 오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조작인 거는 사실은 그 공격하는 그 주체들까지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당사자나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고 밀어붙이고 어쨌든 네가 사과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잖아. 네 위치상 책임을 져야 되라고 하면은 그게 높은 자리에 있는다 해가지고 뭐 사람이 막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평가해줘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뭘 잘못했는데 이걸 숨기고 있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사과를 많이 하고 사과문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곁에서 네. 오래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님께서 방금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구 하나하나 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 문구가 다음날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 본인도 잘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용기와 또 결단 응원하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그게 저는 또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투트랙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도 그냥 사과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하게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렇죠. 그걸 왜 네. 또 그걸 얘기했느냐 네. 이런 뜻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냥 마냥 또 사과만 하기에는 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맞아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어디 다른 그 친한 게 원내 의원 선배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투트랙으로 자 조작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인정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도 진짜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선배도
자기도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벌써 제명 조치가 있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더 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다음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야 한다. 아니면 원래는 질문이 너무 어려. 원, 투, 뿌뿌뿌뿌.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원래는 갈까요, 안 갈까요로 하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좀 아,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어려워. 나 어려우니까 OX를 이거는 냈지. 정말로 그냥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대변인께서는 가는 게 제가 맞다. 근데 아니 되게 어려운 말이 게 길어져.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진짜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대부분의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의 성향을 좀 알기 때문에 아마 정영재 대변인은 또 가서 한번 잘 하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제가 너무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입장도 이해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하라고? 가시라고? 그 결론이 뭐야? 가는 게 저는 하루 이틀 상황을 더 보고 하루 이틀 상황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안 지금 돼. 힘들다고 장동영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오늘 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늘 정도 오늘 수액을 좀 의료진이 간 건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의료진이 가진 않았는데 네네. 오늘 정도면 뭔가 그런 처방이 필요할 정도까지 왔다라는 보도가 마지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5일째잖아요. 네네, 단식이. 맞아요. 정말 아마 고비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오면 이준석 의원이 내일 온다 그랬나요? 21일 기구. 23일, 네. 21일 기국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빨리 이준석 대표가 왔는데 그 자리에 또 가면 약간 분위기가 또 그게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갔는데 만약 간다면 내일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후까지는 저는 결사 반대였거든요. 진짜로. 왜 굳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고 났더니 이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단식장에 와라. 그럼 단식장에 가면은 또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제 전적인 사견인데 그러니까 계속 양보하고 원하는 걸 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맞냐 뭘 자꾸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실 오늘 오후까지는 했었어요. 왜냐면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요구할 거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석들이 붙곤 하지만 지금 단식을 하는 걸 가지고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 자체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특검 플러스로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해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김병기 특검,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한동훈 대표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만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은 단식장에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TV 프로에서 보면은 이 단식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관한 약간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의 결의나 이제 이런 의지에 대한 의심은 단연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가는 게 맞냐?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국민의힘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특검을 받아라고 단식을 하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일 때 수석 최고위원이자 이제 사무총장까지 했던 장동혁 이제 대표기 때문에 가서 앙금이 있지만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뭐 위로나 격려 방문을 하는 거는 저는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민주당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 반응 안 하고 여야 대표 만나서 오찬이나 하고 니들끼리 밥 먹고 희낙낙 거리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검이 아니라 너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 이게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딱 정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복잡함이 있죠 지금. 이게 정말 복잡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레퍼리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러면 이게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 결론도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도 받아주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뭐 윤리위원회 뭐 이렇게 한 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전 대표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게 된 상태에서 가더라도 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일방 사과했는데 아니면 과거에도 뭐 했는데 과거에도 뭐 장동혁 대표 고생했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그건 뭐 누구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튕기는데 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 대부분 우리 정상회담이란 게 어떤 겁니까? 외교가 정상회담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 밑에 하단에서 다 정리를 하고 가거든요. 미리 다 자, 해놓고 가죠. 대표님, 우리 이정상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정상 여기까지 얘기해서 오케이 사인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 밑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가서 그냥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상회담 실무를 다 해놓고 사실 사인하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렇죠. 가는 거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만난다면 그럼 이른바 물밑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한 그게 사전 교감은 있어야지 뭔가 발전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오지 말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뭐 조강한 씨 그리고 이제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무슨 액션을 할 때마다 거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뭐 공개 검증하자. 또 페이스북 글을 한 2차례 정도 고친 다음에 오늘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오해였고 어쨌든 내가 뭐 만천하에 알리자는 게 아니라 그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검증을 해보자 이제 이건데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조작 감사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를 발표하거나 입장을 발표하면은 원색적인 비난을 한 다음에 갑자기 너는 왜 안 와? 도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게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저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맺고 끄짐을 똑바로 못하면서 굳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무자르듯이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정을 얘기하는데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자 악수하자 앞으로 안 그럴게라고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통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호재 대변인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물밑이 됐거나 아니면 물밑이 아니더라도 저런 책임 있는 자리에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언행에 조심을 해야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오면 뭐 굴복을 했니 또 어쩌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깨어있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중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막 함부로 떠들어라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발언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세대나 나이를 떠나가지고 요즘 정치 트렌드가 아무 말이나 뭐 다 하면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좀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풀면 되는지 네, 고견을 좀 주십시오. 본인이 경청 후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본인이 한테 공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중지를 좀 모아 봅시다. 중지를 모아 본다면 여러 경청을 하겠죠. 사람들이 예. 하는 얘기들을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판단은 그래서 리더나 지도자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내가 한동훈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김준호다. 뿌뿌뿌뿌. 아니 왜냐면 보세요. 오늘 저 이 댓글이나 이런 거 여기 우리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절대 반대야. 그죠? 근데 이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개인의 고충을 부담스럽단 토로하고 말이에요. 계십니다. 자, 의견들이 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이거에 장단점이 있으니 맞아요. 자 정리해서 대표님 이렇습니다 지금 대표님 보시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본인의 고뇌에 따른 결정을 내는 거지 왜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미지 생각해달라. 그럼요. 댓글 댓글 이미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절대 반대. 근데 또 네.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이거 그냥 그냥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일도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도자가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참모예요. 제가 지금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본인이 들으시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훌륭한 참모는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대변인. 쓴소리 많이 하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 혼도 많이 나는. 안 가면 아무것도 뭐 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아야 지방선거에서 이기나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고 한동훈 대표는 쥐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찾아간다고 하신다면은 그건 이제 쉽게 말해서 징계와 무관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향한 특검을 받으라고 함께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징계할 테면 해봐. 나 징계 모르겠어 상관없어. 뭐 너네 마음대로 해. 뭐 제명해. 그렇지만 나는 큰 정치인이고 사실 내가 미래 유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품을 수 있어. 나는 뭐 품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가기가 힘들죠. 이게 가기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오냐 안 오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또 한 번 이제 약간 당에서 괴롭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절박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책임 하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 가능할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이거 참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만두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면 끌어내릴 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당에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버티고 있잖아요.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뭐 지명직 조광한 또 누구 있습니까? 정점식, 김재원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끌어내리겠어요. 저는 뭐 2월 비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시사평론가 얘는 얘기했을 때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근데 이거 모르죠. 우리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양향자, 김재원 이런 분들은 최고위원을 사퇴할 수가 있어요. 이번 그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최고위원 공석이 나가고 선출직이 뭐 더 했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대대로 장동혁 체제가 그냥 한순간에 뭐 무너진다 이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한이 있어야죠. 이거는 뭐 1 더하기 1은 2라고 맞아요.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슬픈 현실이 장도영 대표가 없어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없으면은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은 못 치르죠. 다만 중요한 게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이랑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을 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알아서 하쇼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지면은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그다음에 지도부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지만 본인들의 생사여탈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도부만 이제 사퇴하고 물러나면 땡인데 다만 이제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4년을 기다렸고 열심히 해왔는데 맞아요. 지금 이 지도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가 진다. 나의 경쟁력은 내 나름대로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당이 미워가지고 유권자들이 나를 안 찍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난감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억울할 거예요. 아마 네. 지방선거가 장이 열리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하든 안 당하든 모두가 다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지원 유세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지도부가 오는 거 싫어요. 2018년에 그 홍준표 체제 때 그랬던 거잖아요. 홍준표 그쵸. 오지 체제 때 말라고. 뭐 굳이 안 오셔도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런 도망 다니고. 거랑 비슷한 네. 거라. 예. 그래서 또 이런 평가도 하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시간 싸움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불리할 것도 없다. 지금 당장은 당권을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그게 뭐 2년, 3년, 4년 뭐 장동혁 대표 임기는 이제 1년 6개월 남은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밀리는 싸움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네. 네. 좋습니다.